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자기가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지거든요. 근데 그러지 말고 시간이 계속 차근차근 흐를 때 자기가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편입학한 박세경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편입 논술 준비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었던 부분, 그리고 힘들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 지금이 6월 27일이니까 작년에 6월 27일에 저는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7월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대인 논술을 2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편입 논술도 준비해볼까 해서 7월부터 시작을 한 거였고, 그래서 저는 도쿄풀이 특강만 방학 때 수강을 했었는데요. 이제 그때 이름은 도쿄풀이인데 도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까지 다 아우르는 강좌였어서 그걸 들으면서 좀 기본기를 다시 빨리 기억하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동안은 도쿄풀이 특강만 듣고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그렇게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편입 논술도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편입만 준비하기보다는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보니 중간고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면 편입 시험을 보니까 그게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최소 학점 12학점만 들으면서 했었고,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. 저는 이제 여름방학 때 보통 2학기 시간표를 짜잖아요. 근데 그때 파이널 때 월수금 수업을 나간다고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수업 시간표를 짰었거든요. 화, 목에만 수업을 듣고, 그래서 그 기말고사 전까지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만 수업을 나갔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널 때 월수금 이렇게 수업을 들은 거였는데, 그러다 보니 저 혼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,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제 공부 방법, 또 복습 팁은 답안 구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. 사실 논제를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논제에서 나오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이제 익히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,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논술은 답이 존재하는 시험이니까 언제 알맞게 이 내용을 써야 하냐,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.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 해설 답안을 주시면 그걸 먼저 답안 구조 분석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항상 답안을 받으면 일단 뭐 주제를 먼저 얘기를 했고 나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고 근거가 몇 개가 나왔고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적었고, 이 구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쓴 답안의 구조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논제를 풀면 자기가 최선의 답을 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 120분의 시간 동안. 근데 다시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썼지?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답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며칠 뒤나 뭐 하루 뒤에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부분에 근거를 적었네? 이 부분에 왜 이런 내용을 적었지? 라는 게 많으니까 자기가 쓴 답안의 구조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답안을 가지고 여기 위치가 좀 달랐네, 뭐 내용이 좀 빠졌었네,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제 답안을
사실 모범 답안을 완벽하게 베낀다기보단 제 답안이 어떻게 하면 모범 답안에 가까워질까, 좀 더 비슷해질까를 열심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첨삭 시간에도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내용을 적어가면 첨삭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답안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답안 구조의 틀을 분석하는 걸 가장 열심히 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논제 내용을 익히는데 전혀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게 좋으니까 인문도 풀고 사회도 푸는 게 훨씬 도움은 많이 됩니다. 저는 심리학과니까 사회 논술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인문을 배우면서 알아가는 답안 구조나 뭐 내용도 되게 많았고 그냥 그 긴 글 자체를 한 번에 읽고 그걸 해석을 독해를 하고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는 어떤 지문이든 다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시험에 그 해당 연도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오히려 많은 내용을 읽고 뭐 정치 경제면 정치 경제, 뭐 사회면 사회, 문화면 문화 그 각 분야에 맞게 어떤 핵심 용어가 있는지 그런 주요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본인이 따로 읽으면서 익히고 정리하고 하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답안을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스터디가 있었는데요. 사실 저는 논술은 혼자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하진 않았어요. 근데 거기서 오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제 답안을 제가 분석하는 거니까 사실 시간이 조금 복습하는데 오래 걸렸을 수 있는데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자기의 답안을 공유를 하고 또 평가를 받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답안을 잘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또 동지라는 게 생기니 동료애도 생겨서 좀 학원 다니는데 덜 외롭고 그런 것 같아서 혹시 혼자서 조금 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알고 이제 다 익히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터디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이 딱 만약 1월이나 3월부터 공부하신 분들이면 수능이랑 비슷하게 좀 힘들 시기로 알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날씨도 덥고 딱 뭔가 슬럼프가 올 만한 시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또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되게 힘든데 그때 가장 가지고 있던 마음은 일희일비 안 하자였거든요. 왜냐면 사실 저는 편입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진로가 있었는데 그 진로는 학벌을 좀 많이 요구하는 일이에요. 그래서 그 전적대에서 다니다가 아무래도 학벌도 있고 하니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 7월에 시작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나?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제 주변엔 1월부터 시작한 사람, 3월부터 시작한 사람 그래서 다들 자기 루틴이 이미 정립되어 있고 아니면 편입을 더 깊게 고민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 생활은 덜 집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도 해야 하고 그리고 편입도 준비해야 하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 애매하다 싶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간절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제 실력에도 의문이 생기거든요. 왜냐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가? 다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드릴 수 있는 팁은 일단 학원을 무조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온라인 강의도 제공이 되지만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와서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 풀고 그러고 해설 강의까지 듣는 그 하나의 수업 과정 자체가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번 주에 논술을 열심히 들어갔구나 그런 약간 자기 인식을 심어줍니다.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1차로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복습 절차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그러니까 사람마다 복습하는 방법이 다 다를 테지만 자기만의 복습 방법,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정리를 하고 문장 재진술을 하고 그리고 자기 답안을 고쳤고 그리고 교수님께 첨삭받은 그 답안을 다시 한번 봤다. 이렇게 하나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했다고 하면 일단 내가 이만큼 했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. 그렇게 확신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긴 시간을 버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믿음이 생기니 시험에 가서도 떨리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겠지만 하나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시험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건 언제나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만의 규칙이나 뭐 방법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식으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고도 보고요.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 수업을 듣는 중간중간이 아니라 저는 파이널이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7월에 시작하고 여름에 시작했는데 파이널에 실력이 많이 늘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똑같이 느꼈었어요. 그 파이널 시기가 되면은 논제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, 수, 금을 풀게 되잖아요. 그러면 복습 시간이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을 갈 때보다 훨씬 확연히 줄어요. 근데 복습 시간이 줄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연달아서 문제를 푸니까 약간 몸이 익힌다고 해야 되나? 체화가 돼요. 그 시험을 계속 가서 바로 보고 그 다음날 한번 자기가 풀었던 문제 복습하고 또 그 다음날 학원에 가서 자기가 받은 답안 첨삭을 받고 그 상태로 또 문제를 푸니까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조금 숙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많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휘몰아치고 시험을 보러 가면 그냥 학원에서 푸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고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시기는 자기 실력이 조금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. 뭐 성적 산출이 일주일에 한 번, 이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금 텀을 두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를 아는 건 좋은데 그 논술이란 건 사실 진짜 몇 점 차로 바뀌거든요. 또 동점자가 되게 많아서 공동 뭐 10위가 10명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자기 실력을 체크하는 거지 남이 몇 등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속해 있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린다.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입은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.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험보다도 사실 글을 쓰는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글이고 그럼 이게 맞을지 뭐 틀릴지 이런 식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본인을 믿으셔야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너무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자기가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지거든요. 근데 그러지 말고 시간이 계속 차근차근 흐를 때 자기가 차근차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뭐 더운 날도 있을 거고 추운 날도 있을 거고 되게 학교가 뭐 축제를 해서 시끌벅적한 일도 있을 텐데
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한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저는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도 많이 못했어요.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상담하고 멘탈 관리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자기 하루에 할 일을 잘 정해서 잘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. 네.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 네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자,